네, 반갑습니다. 사과나무학원에서 수능영어를 담당하는 트리니티 수능영어 황혜리입니다. 자, 벌써 3월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고3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수능보다 난이도가 쉽긴 하지만 아무래도 고3 들어가서 처음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떨려하는 것 같아요. 고3에 올라가면 수능영어 등급이 한 등급씩 떨어진대, 이런 말을 들어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총평을 듣고 가져가실 점은요, 내가 지금까지 고2 11월 모의고사가 끝난 시점 이후로 수능영어를 준비를 했었을 텐데 나의 학습 방향이 옳았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3월 모의고사로부터 우리가 어떤 의의를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3월 학평 총평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3월 학평의 난이도입니다.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자, 1위부터 5위까지 정답률이 낮은 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첫 번째에는 39번 문장 삽입 31%죠. 그 다음에 20번 어휘문항 33.7%고 마지막 5위까지 가져갔을 때 이제 34번 이제 우리 빈칸 문항이 36%였습니다. 자, 우리 정답률이 낮았던 순서대로 선생님 가져왔는데 보시면 전부 다 30%대에서 놀고 있죠. 자, 이렇게 정답률이 30%, 낮은 걸 가져와도 30%대라는 건 이번 시험이 아주 어렵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느껴지는 바가 물론 가장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이번 시험 풀 때 내가 좀 느낌상 쉽지 않았는데 나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번 3월에서 학평에서 출제 포인트 패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작년 평가원과 비교했을 때 출제 패턴이 조금 바뀌었는데, 자, 출제 패턴, 즉 난이도와 관련된 패턴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주요 이슈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문장의 길이 자체를 늘려버려서 여러분들이 독해 자체를 어렵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3등급 아래에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3등급 초반대 학생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작년의 출제 패턴인데 바로 선택지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문을 해서 내가 주제 문장도 대충 파악한 것 같은데 내가 지문의 주제 문장에서 봤던 단어들이 선택지에 다 있어. 자, 그러면 주제를 대충 파악한 친구들은요, 선택지를 겪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작년 유평도 그렇고 우리 수능도 그렇고. 자, 선택지를 난해하게 했을 때도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문 내용 자체를 조금 추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킬에 의존하거나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지문 내용 자체가 좀 추상적이고 난해해졌을 때 지문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번 시험의 특징이 3번이었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선택지를 난해하게 했던 출제 패턴과는 다르게 선택지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지문의 내용 자체가 추상적인 면이 좀 많았어요.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휘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3번과 4번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해력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꾸준하게 가져갔다면 이번 3월 학평에서 여러분 등급은 적어도 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문제풀이 스킬이 아닌 문해력을 가져가야겠다라는 게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 지문이 추상적이었죠. 그리고 단어도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동안 21번부터 24번은 첫 문장과 끝 문장만 보면 답이 나와. 아니면 나는 법문장만 봐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스킬에만 의존해서 꼼수를 부렸던 친구들은요, 아무래도 이번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등급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문해력을 기르는 훈련을 꾸준히 하고 해왔고 구문 독해도 좀 잡았다. 그리고 단어도 꾸준하게 돌렸다는 친구들은 등급이 떨어질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승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챙겨야 될 게 있죠. 이번에 듣기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고3 친구들 중에서 듣기 문학을 조금 틀려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많이 틀렸을 수도 있고 안 틀렸었는데 이제 틀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 듣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6평 이후까지 가져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평이 되기 전까지 이 듣기 트레이닝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듣기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면 매주 최소한 3세트 이상은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듣고 풀고 채점하고 끝나면 아무런 연습이 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기를 듣고 풀고 틀린 문항이 있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보고 거기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일단 발음하면서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발음하면서 외워주시고 다시 듣기를 내가 틀린 문항을 스크립트를 보고 들으면서 아, 내가 놓쳤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걸 입으로 따라서 같이 말해주고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정리를 따로 해준다면 이 연습을 6평 전까지 꾸준히 했을 때 여러분들은 6평에서는 듣기가 틀리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듣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6평 전까지는 해결을 해주셔야 마음이 좀 안심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3월 학평에 의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의 학습 방향성을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단어를 꾸준히 외웠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스킬이나 쉬운 문제풀이 방법, 뭔가 유튜브에서 보는 반짝하는 문제풀이 방법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문장 하나하나 내 말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꾸준히 연결어 등을 활용해서 그런 연습을 해왔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향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연습을 하지 않고 독해를 등한시했다든지 아니면 내 말로 지문의 언어를 첫 문장부터 생각해서 가져가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 방법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동안의 학습 태도까지 단어와 듣기 관련해서 나의 학습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내가 간과하는 영역은 없었는지 듣기가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하기 싫었지만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어휘가 그러할 겁니다. 자, 그래서 3월 학평의 의의는 내가 제대로 공부 방향이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나의 학습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데 있다. 조금 더 영역별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입 파악입니다. 대입 파악 같은 경우에는 20번부터 24번인데 작년부터 계속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면 이 대입 파악 같은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듣기 하면서도 같이 풀어주던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21번부터 24번까지는요. 듣기 하면서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지문들이 좀 많이 나와요. 아니면 선택지가 어렵다든지. 그래서 제가 요즘 친구들한테는 듣기 하면서 21번부터 24번은 웬만하면 풀지 마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대입파악 부분이 어려워졌을까? 일단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추상적이었습니다. 이 대입파악 21번부터 24번의 지문도 그닥 쉽지 않았어요. 네, 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어려웠었죠. 자, 그리고 꼼수가 아니라 진짜 글 읽는 연습을 해왔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꼼수로 앞뒤 문장만 보고 푼다던가 아니면 내가 법문장만 찾아서 아니면 for example 앞에 있는 문장만 찾아서 나는 답을 찍어야지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아마 이 21번부터 24번까지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만약에 내가 21번부터 24번까지 틀린 문항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하셔야 될 훈련은 뭐냐면요. 첫 문장부터 글의 키워드나 필자의 뉘앙스를 잡아서 다음 문장으로 연결해가며 읽는 연습. 수능 지문의 영어의 한 문제당 모든 내 문장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체감해가면서 내 말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구문 독해까지도 같이 가져가셔야 되죠. 자, 지금 우리 고2 11월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 영어 영역에서 3등급 밑으로 받아왔던 친구들, 3등급 초반 그리고 4등급 때부터 이런 친구들은 우리 방학 동안에 구문 독해를 반드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그거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토대를 기본기를 건너뛰고 무언가 좀 더 화려해 보이는 걸 선택을 해서 뭐 스킬이나 아니면 문제풀이 강좌나 그런 걸 선택해서 내가 기본기나 토대를 무시했지만 점수가 나올 거야. 그런 방법은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나의 목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본기로 돌아가서 나의 기본기 토대를 닦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구문독해와 문해력 훈련입니다. 자, 다음 빈칸 추론입니다. 우리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31번부터 34번까지인데 최근에 빈칸 추론의 이 배점 변화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화려한 스킬들을 많이 광고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아요.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 어디서부터 읽어라. 아니면 빈칸이 마지막에 뚫려 있으면 여기서부터 읽어라. 아니면 빈칸 문장 앞에 벗이 있으면 이거 읽으면 돼. 자, 이런 식의 풀이법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칸이 어디 뚫려 있건 말은 구성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문이 어려웠을 때 그렇게 뭔가 발췌로 이뤄서 쉽게 푼다? 그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건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의 영어에 언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관된 풀이법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험장에서 쓸 수 없겠다. 본능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없겠다 하는 풀이법이라면 여러분들이 과감히 지양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게 당장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자, 그래서 제가 대입학부터 꾸준히 강조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해력 훈련을 하시고 첫 문장부터 잡아서 글의 내용을 소화하는 연습을 하셨다면 이번 빈칸도 그닥 어렵진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특정 유형을 모아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빈칸 문장에 부정어와 그리고 지시어, 대명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활용하는 연습을 좀 그러한 예를 들어서 빈칸 문장에 부정어가 나온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모아서 풀어보고 이런 훈련을 하면 굉장히 그건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것 자체가 빈칸 문장에 예를 들어서 부정어가 나올 때 내가 그것을 유념해서 글을 읽는 습관을 습관화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이번에도 부정어가 빈칸 문장에 있었던 유형이 출제가 됐었죠. 만약에 내가 그 문제를 풀렸다면 내가 이게 아직 습관이 덜 됐구나. 빈칸에서 중요한 부정어가 나왔는데 나는 그게 아직 습관이 안 됐어. 이런 걸 확인하셨다면 기출문제에서 그것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무엇을 쓸까? 내가 지문에 근거 없이 답을 찍은 친구들이 있으시죠? 자, 그런 친구들은 일단 선택지로 바로 가지 마시고 내가 빈칸에 찾을 부분이 이 지문에 여기서 특히나 언급이 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 근거가 되는 부분을 내가 딱 집어서 내 말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직접 서술형으로 써보는 연습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훈련을 했을 때 이제 지문의 언어로 내 글을 빈칸을 채우게 되는 것이 좀 더 익숙해질 겁니다. 아직 빈칸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내가 지문을 그냥 호로록 읽고 그냥 이 말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내 생각이 개입돼서 답을 찍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내 생각의 어떤 범위를 지문 안에서 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을 꼭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와 삽입입니다.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은 36번부터 9번까지 나오는 유형이죠. 자, 그래서 36번부터 이 순서 삽입의 특징이 뭐냐면 문해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자, 수능 영어를 그냥 이렇게 푸는데 고3, 고2, 고1 때부터도 수능 영어를 막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유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순서 삽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틀리지? 갑자기 나는 문제를 잘 풀다가도 90점대 초반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문해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들은 문해력이 뛰어나서 자연스러운 곳에 답을 찍습니다. 근데 이 문장 삽입 순서 배열만큼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단절을 근거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문장 삽입에서 내가 2번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럼 2번을 바로 찍고 넘어간다. 자, 그럼 오답이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2번이 자연스러워도 4번도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번과 4번 중에서 여기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에 답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절의 근거로 답을 찍는 것이 익숙해지셔야 이 순서 배열 문장 삽입에서의 오답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움보다는 단절을 근거로 내가 답을 도출하는 것을 습관화를 하시고 순서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서 배열은 말의 각 ABC별로 머리에 이제 머리 소재와 꼬리 소재를 연결하는 건데
이 소재의 연결에서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있어요. 물론 같은 소재를 얘기할 때 이 자연스러움에 연결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문장 삽입처럼 연결어와 그리고 우리 단절을 유발하는 단서, 지시어나 대명사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반드시 근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같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정말로 내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문장 순서 배열과 그 다음에 문장 삽입에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데도 틀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에서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이 되려면 우리 평가원에서도 제시했다시피 지시어와 연결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지시어를 활용하면서 글의 전개를 같이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에서 특히 이 지시어와 연결어를 통해서 글의 단절을 추론하는 거. 네,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하시게 된다면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은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학습별 시기, 지금 우리가 6평 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평 전까지 무엇을 반드시 해결하고 왔으면 좋았느냐를 제가 함께 얘기를 해본다면, 우선 이번 주에 치러졌던 3월 학평 전까지는요, 구문독해를 꼭 해결을 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부터 이렇게 겨울방학부터 시간이 있었는데, 특히나 내신이나 수능이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이 구문독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탄탄한 기반이 마련이 됐을 때 문해력으로 넘어가면 너무 좋죠. 자, 그러면 3월 학평 이후로 6월 평가원 전까지 무엇을 해주면 좋으냐? 자,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은요, 90점대 초반이 간당간당하게 나오는 학생들이에요. 때로는 아쉽게도 80점 후반이 나올 때가 있죠. 네, 자, 그런 학생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신도 잘 나옵니다, 그런 학생들이. 그래서 본인 영어 실력도 있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는 문제를 좀 덜 풀어봐서 그래. 내가 일단은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수능 영어는 조금 나중에 했다가 3학년 1학기 내신 이후에 그때 문제를 많이 풀면 내 실력이 점수가 안정적인 1등급대로 바로 나올 거야.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등급이 자꾸 90점대 초반, 80점대 후반 이렇게 1등급이 간당간당하게 나온다는 건 여러분의 실력에서 분명히 메꿔야 할 부분이 있어요. 1등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1등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그것을 메꿀 노력을 진득하게 충분히 하지 않고 내가 시험이 수능날이 임박하기 몇 달 전에 문제를 많이 풀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지 않고 문제풀이 양만 늘리면 실력이 오를 것이다.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내가 실력을 메꿔야 할 부분을 메꾸지 않고 문제풀이 양만 늘리면 오히려 잘못된 습관이 더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6평 전까지요.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루에 한 지문씩이라도 내 언어로 소화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파이널에서도 안심하시고 또 이제 안심하고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풀이가 결과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들이 각자 해야 때마다 수능 영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등급을 위해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넘어가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내가 지금 구문독해 다시 잡아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첫 문장부터 생각하면서 끌고 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도 뭔가 화려한 문제풀이 스킬에 휘둘리지 않고 기본기를 탄탄히 가져간다면 이때마다 내가 해야 할 걸 제대로 짚고 넘어간다면 이게 가장 등급 상승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보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3월 26일에 치러졌던 3월 학평에 대한 총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3월 학평의 의의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나의 학습 방향성과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아직 여러분 시간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간과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이번 총평을 통해서 느껴졌다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시간 아직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